오늘은 그 한강이라는 이름의 소설가,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내일은 뭐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고 더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오늘도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소설책을 좀 읽었습니다. 이게 뭐 오늘 처음 읽은 건 아니지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지금 읽어보는 건데, 오늘 읽어보니까 또 좀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점이, 새로운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이 맨 부커상인가 뭐 세계적인 문학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받았다고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한강이라는 여자 사람 작가보다 그 아버지 되는 한승원 씨, 역시 소설가죠. 이제 그분하고 더 가까운 세대예요. 그리고 한승원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0이 거의 다 되셨을 텐데, 그분 말에 의하면 자기 딸인 한강이 자기보다 훨씬 뭐 말하자면 청출어람 뛰어넘어서 좋은 소설을 더 많이 쓰는 소설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로서 뭐 뿌듯한 점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한강이라는 사람의 작품은 많이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이 채식주의자라는 거 한 권 딸랑 읽었는데, 사실은 한승원 씨가 굉장히 토속적, 그러니까 한국적인 소설을 쓰시면서 굉장히 따뜻한 그런 그 글의 내용을 갖고 있는 소설가입니다. 오히려 이 지금 제가 채식주의자 한 편만을 가지고 보자면, 이 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설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버지에 비해서 훨씬 차가워요. 차가워. 저는 좀 이렇게 차가운 소설보다는 따뜻한 소설이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아버지 되는 한승원 씨의 그 소설들이 훨씬 좋다,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거 뭐 많은 분들이 내용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은 그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채식주의자, 제목이 채식주의자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의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채식주의자였던 사람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육류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집에 냉장고에 있던 육류를 전부 다 갖다 버리면서 채식주의자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채식주의자가 되기 시작한 주인공 여자 이름이 정혜라고 그럽니다. 그 여자가 고기를 다 끊어버리게 된 게 꿈을 꿨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채식을 한다고 그러면 뭐 비건족이라서 뭐라고 그럽니까? 건강을 위해서라거나 또는 그 동물 학대 이런 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채식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정혜라고 하는 그 여자는 단지 꿈속에서 무엇인가 그 동물적인 것,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음습하고 어두운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런 꿈 때문에 갑자기 모든 육류를 끊고 채식을 하게 된, 이제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게 되면 살이 빠지죠. 그래서 이 채식주의자가 된 초창기에는 이 소설에 묘사된 것처럼 여자는 굉장히 바싹 마릅니다. 말라서 이 뼈밖에 남지 않는 그런 몰골로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병원에 반강제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고 정신병원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살이 조금씩 이제 붙어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게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살이 빠지는 건 뭐 당연한 이치인가 봐요. 소설이 굉장히 사실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소설이 이제 보통 소설에는
소제목들이 있잖아요. 요건 이제 소제목이 딱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편 소설 3개를 묶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제일 첫 번째 소제목이 채식주의자, 그다음 2번째가 몽고반점, 3번째가 나무불꽃, 이렇게 조금 독특한 그런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줄거리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 어느 날 갑자기 채식만 먹게 된 정혜라는 여자, 그 정혜라는 여자를 3가지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일부 채식주의자라는 그 챕터에서는 이 여자의 신랑의 입장에서 이 여자를 묘사를 하고, 2번째의 그 몽고반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 언니의 남편을 뭐라고 그러죠? 형부라고 그러나요? 형부의 시각에서 이 여자를 본 그런 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무불꽃이라는 부분은 이 여자의 언니. 사실은 이제 이 여자가 너무 채식만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혼을 해요.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 여자를 그 언니가 돌보게 되는데, 그 언니의 시각으로 바라본 정혜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3가지의 중편이 모여져 있는 것 같은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을 보면서 이제 이 여자가 채식주의자라는 게 책 제목인데 채식만 하게 되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를 바라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육감적인 여자가 있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풍만한 것 같고, 이렇게 동물적인, 남자의 동물적인 느낌으로 끌리는 그런 여자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런 끌림이 없는 식물 같은 여자가 있어요. 그 채식주의자라는 제목을 들으면서 언뜻 머리에 떠오른 게 그 오규원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더라? 식물 같은 여잔가? 그 비슷한 그런 제목의 시가 있는데, 식물 같은 여자. 그러니까 동물적인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이 방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는 어떤 그 화분의 화초처럼 정말 후 불어도 날아갈 것 같고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얼굴에 핏기는 하나도 없고.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여자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환갑이 넘었습니다만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여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식물 같은 여자죠. 그런 여자는 또 그런 여자대로 나름대로 풍기는 어떤 멋이라고 그럴까? 분위기라고 그럴까? 독특한 그런 게 있습니다. 육감적인 여자도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지만 식물 같은 여자도 그 한 잎의 꽃잎같이 그렇게 연약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여자들이 있죠.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고. 지금 여기 그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주인공인 정혜라는 여자도 그런 분위기의 여자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되면서 모든 육류를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여자의 꿈 얘기가 나오고 이 여자의 회상이 나오고 그럽니다. 정혜라는. 근데 그 회상 중에 저게 있어요. 좀 어린 시절에 그 집에서 기르던 개한테 이렇게 물린 기억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정혜라는 여자의 아버지가 굉장히 다혈질인데 그 개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동네를 이렇게 몇 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개가 나중에는 지쳐서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죽게 돼요. 근데 그런 기억들이 이 여자로 하여금 아마 이 육류를 거부하게끔 만들지 않았었나.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죽은 개를 가지고
보신탕을 만들어서 이 여자도 맛있게 먹었었다라는 과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개에 물려보신 분들은 저도 어렸을 때 개에 물려본 기억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말을 제대로 하고 이랬던 때인가 모르겠어요. 3살, 4살 이때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집에서 기르던 황구, 똥개라고 그러죠. 이런 커다란 개가 있었는데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마루에 식구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일요일 날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어린 저는 제일 먼저 먹었기 때문에 마당에 내려와서 밥을 먹고 있는 그 개를 이쁘다고 목을 이렇게 끌어안았어요. 집에서 기르던 개고 매일 보던 개지만 밥을 먹고 있는 개 목을 끌어안았더니 그 개가 왕하고 저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코 밑에 여기에 상처가 있는데 피가 막 나니까 어머님이 저를 업고 동네에 있던 내과로 가서 여기를 이제 꼬맸단 말이죠. 근데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이렇게 실밥이 삐져나와 있는 거를 저희 어머님이 손으로 이렇게 자꾸 문지르셨다고 그래서 여기에 그 실밥 푼 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흉터가.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늘 저를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그때 네 여기 자꾸 실밥 나온 거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가지고 네가 흉터가 졌다. 그게 못내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흉터를 좀 가렸으면 싶은 생각에서 제가 수염을 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뭐 개인적인 얘기들이 자꾸 들어갑니다만 어쨌든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이 소설을 보면서 여기에서 두 번째 장이 제목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몽고반점. 이 정혜라고 하는 주인공의 엉덩이에 정혜라는 여자는 지금 이 소설 속에서는 성인으로 나오거든요. 결혼도 하고 뭐 이혼했습니다만 그런 성인이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파란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몽고반점이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아이 때 태어나면 누구나 다 몽고반점을 갖고 있게 마련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까지 몽고반점이 남아있는 사람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독특하게 이게 아마 이 한강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났었는지 아니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건지 몰라도 몽고반점이라는 것, 성인이 되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성인 여자를 창작을 해낸 것인지 그런 여자를 실제로 봤던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여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글을 썼는데 이 몽고반점이라는 것이 이 한 권의 소설을 쭉 이끌어 나가는 숨은 어떤 보물찾기 그런 것의 지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형부하고 정혜라는 여자의 입장에서 언니의 남편이니까 형부죠. 형부하고 이제 몸을 섞게 돼요. 이게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몸을 섞는 것이 아마 식물 같은 채식주의자로서 어떤 성적인 쾌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거의 느껴본 적이 없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형부와 몸을 섞을 때는 굉장히 성적인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글쎄요, 사람이라는 게 정신적인 사랑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육체적인 사랑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남자와 여자가 몸을 섞는다.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꺼리끼는 어떤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어떤 여자랑 이렇게 몸을 섞죠. 그러면
보통 사랑해 뭐 이런 말들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몸을 섞으면서 여자가 사랑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나도 사랑해라고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목구멍 여기까지 올라와서는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와서는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근데 그런 것이 제가 50 넘고 60 넘고 하면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그 사랑해라는 말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몸을 섞는 거라는 건 이게 욕정이잖아요. 욕정에 의해서 몸을 섞는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해, 이 정신적인 사랑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 뭐 또 사랑이라는 그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꼭 정신적인 것만 이렇게 강조할 거는 아니구나. 그 육체적인 욕정이라는 것도 사랑의 한 종류고 사랑을 이루는 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채식주의자라는 이 책도, 이 소설책도 말하자면 그 근원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음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밝은 그런 사랑의 느낌은 아닙니다만 이 소설을 하나 읽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랑의 또 다른 모습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요거는 띠지인데 띠지를 벗기면 이 책의 그 소설책의 표지 이게 잘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설책 표지가 그 에곤 슐레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이에요. 에곤 슐레가 오스트리아인가 뭐 그런 쪽의 작가이지 싶은데 굉장히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을 잘 그렸던 그런 작가입니다. 그 여자를 벗겨놓고 음부가 다 드러나는 그런 그림도 그리기도 했어요. 에곤 슐레의 그림 중에 나무가 있는 그림을 나무가 이제 식물이니까 아마 그 그림을 채식주의자라는 제목과 어울린다 싶어서 이 그림을 택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보면 글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물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식물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고 사랑도 있구나. 그리고 식물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런 걸 아마 좀 그리고 싶어서 이 책이 그런 책이 아닐까. 그리고 한강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묘사를 섬세하게 잘 해서 천상 여자들만이 쓸 수 있는 소설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인 소설가 한승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소설적인 완성도가 빼어난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꼭 서점에서 채식주의자 읽어보세요. 그리고 물론 이게 그 이북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종이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활자를 보는 그 느낌이 이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걸로 그 전자책 보는 거하고 정말 느낌이 다릅니다. 책은 이렇게 종이로 된 걸 읽는 것이 좀 더 얻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책을 뭐 책값이 비싸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책만큼 싼 상품이 없습니다. 책 이거 기껏해야 소설책 2만 원도 안 해요. 대부분이.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영화 한 편을 봐도 거의 2만 원에 가깝지 않습니까?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그뿐인데 책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가능하면 서점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요새는 좋으니까 책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 굉장히 좋은 소설이고 읽으시면 저처럼
얻고 느끼고 하는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 잠깐 채식주의자를 소개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